저는 철저한 보수주의자입니다. 보수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보수의 배신자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윤석열 지킬 게 아니야. 대한민국 체제와 미래와 후손과 그 대한민국 체제가 그거를 흔들릴 지키기 한 질서입니다. 거야. 이 나라의 왕은 대통령이 아니라 헌정 질서가 왕입니다. 그런데 헌정 질서를 부정군인을 통해서 무너뜨리려 했다면 그것이야말로 저는 뭐 그래서 헌정 질서라는 게 선생님 그래서 사실 비상계엄 예. 나도 동의 안 해. 정당화 될 수가 없어. 솔직하게 헌정 질서 얘기하는데 우리 헌정 질서에 대한 토론을 결국 헌재에서 하잖아. 그래서 이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자격이 있는지 여부. 근데 지금 대통령께서 지난 한 보름간 해 오셨던 행적들은 사실 뭐 저로 하여금 저 입장에서는 뭐 저는 철저한 보수주의자입니다. 보수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보수의 배신자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얘기했잖아. 윤석열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고 했지. 윤석열 지킬 게 아니야. 대한민국 체제와 미래와 후손과 그 대한민국 체제가 그거를 흔들릴 지키기 한 질서입니다. 거야. 그걸 지키기 위해서 예. 우리가 선배님도 윤석열 저도 대한민국 대통령 지키는 잘못한 거 마음 모르나 같습니다. 알아. 윤석열 대통령 잘못했어. 그래 비상계엄 나도 상상을 초월해. 옹호하는 게 아니야. 정당화될 수가 없어. 맞습니다. 정당화 그러나 정당화될 수가 없어. 그래서 탄핵을 해서 그 후가로 예를 들어서 몇 개월 안으로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선배님 근데 그 부분은 국민들께서 선택하실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국민들- 우리가 판단하고 틀을 그러니까 잡는 예를 것이 들어서 아니라 그러면은 탄핵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탄핵된 다음에 누가 했어? 탄핵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정권 재창출할 수 있는 없어. 윤석열의 주검 위에서 우리는 올바를 쓸 수가 없어. 그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어. 선배님 근데 저는 진영 문재인 대통령이 논리보다 됐어. 중요한 게 헌정 질서고 그리고 누구를 대통령으로 세울지를 선택하는 것은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국민들의 선택권을 뺏는 것도 어떻게 보면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거라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나는 적어도 저도 이재명이 싫습니다. 나는 민주당한테 정권을 예. 뺏고 싶지 않아. 예. 근데 나는 정권을 뺏기고 싶지 저는 않아. 사실 나는 저 무도한 분들이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할까? 지난 22대 국회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무도한 적을 선배님 했어. 저는 지금 민주당에도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우리가 이 상황에서- 진영 논리를 극복을 못하면 서로가 서로를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상황만 반복될 겁니다. 그래, 나도 그러면 그거는 민주당이 진영 정권을 논리- 잡으면 똑같이 또 우리한테 줄 아니 수 없다. 나는 개인적으로 진영 논리를 떠나서 지키고 싶은 사람인데 네. 근데 나는 적어도 이분들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행태를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5년 하고는 근데 게임이 안 될 정도의 저희가 무도한 이번에 그게 비상계엄을 하는 바람에 그 모든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너 하여튼 물론 이재명이 여러 죄가 있지만은 뭐 헌정 비상계엄 같은 국가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차원이 이재명이 다른데. 죄가 많다면 선택하지 않는 것은 국민들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너는 올해 요 국민적인 여론만 보겠다는 거지. 아니요, 우리는- 국민적인 여론이 아니라 제 소신을 말씀드리는 그래, 것이고 소신.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결국 겁니다. 헌법기관은 자기의 소신과 양심대로 하는 거야. 예, 저는 그건 헌정 어쩔 질서와 수 없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면으로 침해했다고 보기 때문에 또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탄핵을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헌정 질서를 침해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군대 동원한 건 잘못됐어. 부당행위야. 그러나 우리 헌정 질서적 측면에서 보면 왜 헌법학자들이 오늘도 허영 교수나 이인호 교수가 나서서 고도의 통치이다 사법심사의 대상을 자제하는 게 결국 자제하면서 우연성 여부를 관련 대법원 판단한다는 게 판례를 보셨겠지만 그런 거를 관련 까지를 대법원 봐야 되는 거예요. 관련 대법원 판례를 보셨겠지만 국회의원은 적어도 그런 대법원 판례까지도 보고 예, 헌정 질서 봤습니다. 나도 헌정 질서를 위해서 예, 선배님 그래서 헌정 올리는 질서를 말씀입니다. 하는 거야. 선배님 그래서 올리는 말씀입니다. 대법원 판례에도 비상계엄이든 이런 통치행위가 헌법이나 법치에서 어긋나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근데 대법원 헌법과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너는 5.17 얘기하는데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해서 5.17이 고도의 통치행위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2월 3일 비상계엄하고는 다른 거야. 선배님께서 예를 12월 들어서 3일 이 비상계엄이 아니 그래서 이거를 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아니 겁니까? 합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법치에서 벗어나면 통치행위도 불법이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이거에 되는 겁니다.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고 우리가 토론하고 우리가 적어도 탄핵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국정조사나 청문회 등을 통해서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거 논의도 없이 우리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더 자제해보자 이거야. 오케이? 올라. 말씀 감사합니다. 의원님